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듬성듬성한 잔디, 열악한 훈련 환경, 선수단 연봉 최하위, 승격팀 광주FC는 2023년 전문가들과 팬들이 뽑은 강등 1순위 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팀들을 완벽히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울산, 전북, 포항 등의 강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등 리그 최종 3위를 기록, 승격팀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따내는 역대급 돌풍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주가 써내려간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은 이정효 감독. 오늘은 지난 시즌 이정효 감독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4-4-1. 그러나 여러 강팀들이 그렇듯 광주에게 포메이션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맨시티, 아스날, 브라이턴 등 현대 축구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면 선수들이 본인의 포지션에서 벗어나 움직여주죠. 이정효 감독의 전술이 더욱 파격적이었던 이유는 현대 축구의 트렌디한 전술을 K리그에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유동적인 포지셔널 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압박을 벗겨냄과 동시에 전체적인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고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공격을 전개하며 공을 빼앗긴 직후에는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등, 이정효 감독은 현대 축구의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국내파 감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다양한 후방 빌드업 형태를 사용했는데요. 대표적으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포백 앞에 머물러주는 사돌 빌드업, 미드필더 1명이 앞으로 전진할 때 양쪽 풀백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2-3 빌드업, 공격수 중 1명이 펄스9으로 활약하며 미드필더 지역으로 내려와주는 4-3 빌드업 등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4-3 빌드업 형태를 구현해보았습니다. 후방 빌드업 시 광주는 롱패스를 거의 활용하지 않으며 짧은 패스를 통한 전개를 지향하는데요. 경기장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중앙을 통한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공격수 중 1명이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와 3미드를 형성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윙어들까지 경기장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한 유기적인 빌드업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 이순민이 정호영보다 깊은 위치까지 내려와주고 이희균이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주며 중앙에서 3미드를 형성해줍니다. 4-3 빌드업 형태를 갖춘 채 짧은 패스를 활용하여 중앙을 통한 빌드업을 시도하는 광주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위머인 엄지성까지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와주며 광주의 선수들이 중앙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의 선수들은 본인의 포지션에서 벗어나 움직여주며 경기장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형성한 채 다 함께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빌드업을 보여줍니다. 선수들의 포지셔닝과 더불어 광주의 빌드업 방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요. 핵심은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는 것과 3차 패스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한국의 데제르비로 불리며 데제르비의 브라이턴은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면서 공간을 창출해내는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정효 감독의 광주도 매우 유사한 빌드업 방식을 보여주는데, 광주의 센터백들이 천천히 패스를 돌리며 상대의 압박을 유도합니다. 티모는 서두르지 않고 공을 소연 채로 상대를 더욱 끌어당기죠. 그러자 상대의 수비 라인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게 되고 경기장 중앙에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짧은 패스로 라인을 높게 올린 상대의 미드필더진을 무력화시키고 속공을 이어가며 결국에는 득점까지 성공하는 광주입니다.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가기 위해 3차 패스를 자주 시도하는 선수들,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후방에서 상대의 골대와 등진 상태로 서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면 해당 선수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며 전진하는 방식인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중앙에서 3미드를 형성할 때 상대 수비수들이 맨마킹을 시도합니다. 이때 허율이 중앙으로 내려와주며 패스 옵션을 제공해줍니다. 이순민이 허율에게 패스를 줄 때 허율은 등을 치고 서 있는 상태, 즉시 정호영과 이희균은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기 시작하고 허율이 원터치로 패스를 내주자 정호연은 앞을 바라본 채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광주의 빌드업 방식은 효과적인 만큼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낮은 위치에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면 즉시 위협적인 찬스를 내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리스크가 큰 만큼 성공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분명하고, 이러한 빌드업 패턴은 광주의 확실한 전술적 색채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격을 진행할 때 풀백 중 한 명이 높게 전진하게 되면 반대쪽에 위치한 풀백은 후방에 머물러주며 3-2-5 대형을 갖추는 광주. 해당 형태로 시즌 내내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윙어가 중앙으로 들어와 줄 때 풀백은 과감하게 전진하여 크로스를 자주 올려주었는데요. 두현석 선수는 리그에서만 7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윙어인 아사니가 중앙으로 들어와 줄 때 두현석이 과감한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박스 안으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광주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공격에도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드필더, 풀백, 윙어가 모두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거나 언더래핑 해주었고 위협적인 위치에서 컷백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풀백인 이민기 선수가 낮은 위치에서부터 조금씩 전진해준 후 측면으로 빠져주는 이희균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하프 스페이스로 언더래핑을 시도하며 박스 안에서 컷백을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윙어들의 경우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동료를 활용하여 경기장 안쪽으로 돌파한 후 가마차기를 시도하는 공격 패턴도 보여주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엄지성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받을 때 팀 동료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시도하자 상대 수비도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창출된 공간으로 엄지성 선수가 드리블을 쳐준 후 가마차기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타겟맨을 활용한 공격 패턴입니다. 허율 선수는 193cm의 거대한 피지컬을 보여왔으며 세트피스에서 허율의 머리를 겨냥한 날카로운 크로스, 지공 상황에서 허율의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기습적으로 상대 진영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보여주었던 티모 아사니 존이라는 명칭이 생겼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프리킥을 자주 보여주었던 아사니, 코너킥 상황에서 주장 안영규의 헤더 득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정효의 광주는 상당히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보여주었는데요. 공격을 전개하다 공을 빼앗기면 즉시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빠른 시간 안에 공을 되찾아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한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포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K리그에서 전력이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광주. 그러나 이정효 감독 아래 광주는 가장 강한 팀처럼 플레이하며 상대를 자기 진영에서부터 괴롭히고자 했습니다. 상대의 지공 상황에서는 기본 포메이션인 4-4-2 대형을 갖추며 수비 라인의 간격을 적절하게 유지한 채 지역 방어의 형태를 보여주었는데요. 수비에 성공하면 공수전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위협적인 역습을 시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정효 감독의 광주FC 전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승격 당시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강등 1순위로 꼽혔던 광주. 그러나 이정효 감독 아래 광주는 K리그에서 그 어떤 팀보다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주며 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광주의 돌풍은 K리그의 흥행으로도 이어졌고 특히 텅텅 비어있었던 광주의 홈구장에 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죠. 이번 시즌 이정효 감독은 여러 분야에서의 지원을 약속받았는데요. 과연 광주는 이정효 감독 아래 K리그를 이끄는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광주의 전술을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